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수사. 자, 우리 첫 주차에 우리가 수사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 수사부터 들어갈 건데, 그 첫 주차에 이 수사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다는 그런 궁금증,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강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냐면, 이제 수사, 개관을 한번 해볼게요. 형사 절차의 맨 처음이 수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수사부터 들어갑니다. 수사라는 것, 여기 수사가 보이죠? 수사를 할 때는, 수사를 공부할 때는 먼저 수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의를 살펴보고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검사하고 누가 있어요? 사법경찰 관리가 있죠.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 자, 이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잠깐 살펴볼 건데, 이것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통과가 됐습니다. 2월 4일자로. 그리고 이것이 6달 지난 뒤, 그러니까 6달 지나면 8월 5일부터거든요. 8월 5일부터 대통령령으로 1년 내에 시행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 시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개정법을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시행 시기가 대강 윤곽이 나면, 그리고 확실해지면 바꿔서 강의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분간은 이전 법대로 공부를 하시되,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일단은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전문수사 자문위원. 자, 이것은 뭐냐면,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범죄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검사나 또는 사법경찰 관리는 전문적인 어떤 해당 부분에 지식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그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국가 간의 어떤 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국가 간의 어떤 금융거래에 대한 메커니즘은 검사나 사법권리가 잘 모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첨단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죠. 이런 첨단 산업 분야, 이런 분야의 검사나 사경관리는 전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분야의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 전문사 자문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개정이 될 거라 했잖아요. 지금 개정은 되었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시기가 아직 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전법 내용이 출제 포인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무사 자문이 있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수사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수사는 여기 보세요. 인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형사 절차의 첫 시작이 수사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수사는 이렇듯 인권 침해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도 또 수사를 실행할 때도.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시작도 못하는 거고 실행을 해도 그 실행은 위법한 수사 실행이 되니까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위법 수입 증거의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셨죠? 그러면 수사는 언제 시작할 거냐? 필요할 때 한다. 언제 필요한데?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쵸? 우리 범죄를 밝혀내는 일련의 과정의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 절차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판 절차에 올리고 죄값이 정해지면 집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 형사소송법이고 그 첫 시작이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범죄를 가지고 우리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거고 그 시작이 수사니까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사를 해서 결국 하소연 제기해서 법원에서 죄값을 부과받게 하고 그에 대한 죄값을 실현하는 그 일련의 어떤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라는 것은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소 제기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수사는 필요합니다. 됐죠? 범죄 혐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수사를 했다면 이걸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있을 때 수사는 필요하고 그때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수사는 실행을 할 때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상당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 신의칙이다. 신의칙. 다르게 표현하면 사술금지 원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실행할 때는 사술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당연하죠. 그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비례의 원칙. 비례라는 것은 저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울요, 저울.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이 있겠고,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당하는 자의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 사익이 있을 건데, 그걸 저울질을 해서 더 공익이 더 클 때 이 수사 실행은 비례의 원칙을 지킨 상당한 수사 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수사를 실행했는데 침해되는 사익은 엄청나게 크고 얻게 되는 공익은 아주 미미하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 수사가 되는 거고, 이때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 증거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를 부정되게 될 겁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신의칙 사술금지 원칙이라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정수사고, 이 함정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A급이라 했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거예요. 함정을 파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것인지. 함정수사의 종류, 함정수사의 위법성, 공소했을 때 효과, 함정수사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본이론 강의에서 다룰 거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이론 강의에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원인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 원인, 이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는 그 원인이 있겠죠. 그쵸? 우리가 뭔가 원인이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제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수사기관 자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인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사기관 자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변사체 금시, 불신검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변사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서 혹시나 범죄로 인한 게 아닌지 의심 있는 사체를 변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사체를 살펴보는 것을 금시라고 합니다. 해보니까 등에 칼이 꼽혀있고 하면 범죄 맞겠죠.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이걸 인지라고 하고, 그럼 수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행동을 수사한 자를 정지시켜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불신검문이라고 해요. 불신검문 해보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사로 넘어가겠죠. 이런 변사체 금시라든가 불신검문 누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있죠. 그리고 수사기관 자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타인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외의 타인. 어떤 경우냐면 고소라고 돼 있죠. 고발, 그리고 자수. 고소는 뭐냐면 피해자가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이런 범죄 피해를 입었어. 처벌 좀 해줘. 하고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고소라고 하고요. 이런 고소가 들어오니까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이런 거. 또 제3자가 내가 이런 범죄를 알고 있는데 처벌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고, 이제 고발이 접수가 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또 범인 자신이 내가 이런 범죄를 범했다. 나를 처벌해달라. 이게 자수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 접수가 되면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수사를 개시하게 된 그 원인 제공, 이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이 수사기관 단서, 다시 수사기관 자신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와 타인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총 8주 동안 제가 기본 이론 강의를 완성시켜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맨 처음 첫 주차 우리 8주라고 했죠. 8주라고 해서 한 주 내도록 이 소송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딱 매주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50분 기준으로 해서 총 7강이죠. 7강. 6강 내지 7강입니다. 이 강좌로 그러니까 50강 내외가 될 거예요. 50강에서 54강 그 사이가 될 건데, 이 강좌로 기본 이론 강의를 끝내드릴 건데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차에서 한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가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번 주에 공부를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강의에 임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재밌겠죠? 오늘은 여러분 이 컴퓨터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감이 있었는데, 우리 다음번 2회차부터는 제가 바뀐 노트북으로 아주 원활하게 연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우리 기본 이론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어쩌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2회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